스틱스는 자신만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단순한 사업을 원했죠. 그는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창출되는 경제적 자유를 꿈꿨고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영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인쇄소를 차린 스틱스는 자유를 얻기는커녕 사업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영업부터 실제 인쇄 작업, 고객 응대와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업주라기보다 자신이 만든 틀 속에 갇힌 직원에 불과했고 이는 그를 극도로 소진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매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모든 운영이 멈춰버리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요. 그때 그는 중요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자리 하나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틱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6개월 뒤 다시 찾은 스틱스의 가게는 그가 없어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를 완전히 바꾼 비결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역시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잠시 후 스틱스의 뒷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고 우선 왜 많은 이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지 그리고 왜 대다수의 사업이 실패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합니다. 요리, 디자인, 코딩, 혹은 제빵 실력이 뛰어나서 시작하죠. 하지만 기술력만으로는 사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마이클 거버의 경영의 원칙의 저자 마이클 거버는 대부분의 창업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기술을 노동으로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요리사는 식당 주인이 되고 이발사는 미용실 원장이 되며 재단사는 의류업체 대표가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업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든 꼴입니다. 사업이 주인에게 종속되어 주인이 멈추는 순간 모든 체계가 붕괴됩니다. 이것이 소자본 창업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경영자로서 숙달해야 할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거버는 모든 사업주의 내면에는 3가지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기술자, 즉 실무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수리하는 등 실무를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스틱스는 초기 2단계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관리자로 조직을 정비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자는 운영 구조를 만들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며 질서를 유지합니다. 셋째는 기업가, 즉 비전가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며 5년 후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무자 역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업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 없이도 작동하는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관리자를 거쳐 기업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프 베조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시스템이 스스로 운영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맥도날드의 기틀을 잡은 레이 크록은 사업 자체가 아닌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스템이 사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창업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며 일론 머스크는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는 회사는 진정한 회사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세계적인 자산가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소유주는 언제든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빠졌을 때 모든 기능이 마비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단지 힘든 일자리일 뿐입니다. 무엇이 성장을 가로막을까요? 다시 스틱스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더 많은 고객과 수익,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곧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뽑아도 교육할 체계가 없었고 노하우가 오직 그의 머릿속에만 있었기에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습니다. 매뉴얼도 가이드라인도 구조도 부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이템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성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장은 약점을 드러내며 특히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 할 때 파국을 맞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프랜차이즈 사고방식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마치 프랜차이즈를 내는 것처럼 사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명확한 단계와 프로세스, 지침을 통해 예측 가능한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동일한 매뉴얼을 따라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맥도날드가 세계를 제패한 이유는 음식이 최고여서가 아니라 견고한 시스템 덕분입니다. 직원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도 사업은 지속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복제 가능성이어야 합니다. 사업 성장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세 가지 과정을 밟습니다. 첫 단계는 소유자가 곧 사업인 유아기입니다. 현재 스틱슨스가 처한 단계로 혼자 모든 고생을 짊어지며 위임이나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기로 통제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채용을 시작하고 타인을 교육하며 업무를 문서화하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다 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은 성숙기입니다. 이제 사업은 주인 없이도 돌아갑니다. 확고한 구조와 규칙,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갖추고 주인은 직접 실무를 하는 대신 감독자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단계입니다. 나 없이도 돌아가는 사업을 위한 7가지 핵심 기둥을 소개합니다. 첫째, 모든 업무의 시스템화입니다. 마케팅, 고객 서비스, 회계, 배송 등 모든 영역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문서화하십시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표준 운영 절차, SOP의 확립입니다. 업무 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수를 줄이고 교육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맥도날드가 신입을 하루 만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두려움 없는 위임입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생각은 성장의 독입니다. 작은 일부터 믿고 맡기며 사람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감독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넷째, 조수가 아닌 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대신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배치하십시오. 이는 비즈니스를 주인으로부터 독립시킵니다. 다섯째, 자동화된 자금 관리입니다. 결제와 급여, 현금 흐름이 주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강력한 브랜드 구축입니다. 주인이 없어도 고객이 브랜드를 신뢰하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가능한 비즈니스를 설계하십시오. 실제로 팔지 않더라도 타인이 즉시 인수해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스틱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기록하고 매뉴얼화했습니다. 보조 인력을 채용해 교육했고 점차 관리자를 선임해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SOP에 따라 워크플로우를 다듬고 자금 관리와 마케팅을 자동화했습니다. 6개월 후 스틱스가 매장에 들어섰을 때 그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없어도 주문은 원활하게 처리되었고 고객들은 만족해했으며 팀원들은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틱스는 비로소 생애 첫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도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원한다면 이제 노동자의 시각을 버리고 설계자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구조를 짜고 시스템을 만들며 미래를 그리십시오. 진정한 비즈니스는 주인이 없어도
스스로 자라나는 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파이낸스 인스틱스를 구독하고 변화가 필요한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